불편하긴 한데 이게 1시간마다 다시 만들어야 돼. 자, 이제 다들 잘 보이죠? 소리도 잘 들리지? 이제 유체역학. 유체역학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잘 들어. 유체역학. 우리가 유체는 뭘 보고 유체라고 하지? 액체랑 기체야. 액체하고 기체를 이제 흐른다 그래서 유체라고 하지. 유체역학. 그래서 맨 처음에 잡아야 될 개념이 이 압력, 프레셔. 그러니까 이게 P로 써. P로 써. 그래서 압력은 일단은 정의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에어리어, 면적이야.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면적이 있을 때 얘를 만약에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비스듬하게 가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힘을 나눌 수가 있어. 이 면에 나란한 방향과 그리고 F, 나란 이렇게 표시를 만약에 하고 F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 아니, F의 수직이 아니라 면의 수직인 방향. 면의 수직인 방향 F 수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가하면은 면을 따라서 가하는 힘은 이 면에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 그치? 수직으로 가하는 힘만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수직으로 가하는 힘. 이 압력은 벡터가 아니야. 스칼라야. 벡터 아님. 스칼라야, 스칼라. 그래서 단위를 보면 힘의 단위가 뭐냐면은 뉴턴이고 그 다음에 퍼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된다고. 이렇게. 뉴턴 퍼 제곱미터. 뉴턴 퍼 제곱미터.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은 사람들이 PA라고 쓰고 사람 이름을 딴 거야. 파스칼.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을 파스칼이라고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이 공기에 연력학 할 때도 이제 필요하니까 공기의 압력이야. 공기의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압이라고 부르지. atmospheric pressure, atmospheric pressure. 이런 용어를 쓰는데 보통 우리는 일기압 상태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 일기압.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면은 해수면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높이를 재잖아. 산의 고도 같은 게 고도 몇 미터다, 뭐 몇 킬로미터다 이런 걸 할 때 전부 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그 해수면 기준으로 하는 그 해수면을 우리가 일기압으로 잡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일기압보다는 조금 작기는 해. 우리가 해수면보다는 좀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의 그냥 일기압이라고 봤을 때 개념이 1 또는 1 ATM이라고 하는데 이 일기압은 어느 정도냐면은 101300 파스칼이야. 그래서 대략 13을 빼면은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그래서 대략 10의 5제곱 파스칼. 그러니까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해. 이렇게. 이게 일기압이야.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려면. 10의 5제곱 파스칼. 1제곱미터당 10의 5제곱 뉴턴. 이거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1m, 1m의 판이 있을 때
1m, 1m의 판이 있을 때 빠짐없이 모든 곳에 수직으로 가는 힘이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냐면은 이게 10의 5제곱은 10의 5제곱이잖아. 뉴턴은 mg잖아. mg. 그러니까 보통 10의 4제곱 곱하기 10이라고 했을 때 이게 중력가속도 g에 해당되거든. 그럼 여기가 앞에가 킬로그램이란 말이야. 이건 중력가속 g이 아니라 중력가속도야. 그러면 10의 4제곱에 10의 4제곱 킬로그램이라니까. 1000킬 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1m, 1m의 판에 아주 골고루 만 킬로그램이 이 위에 올라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kg짜리 사람 10명, 100명. 100kg짜리 사람 100명이 이 1m, 1m에 해당되는 1제곱미터를 누르고 있는 그 정도의 힘에 해당되는 게 1기압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사람은 못 느끼지, 그거를.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이 상태에 있을 때 눕혀놓고 누군가 한 명만 100kg가 아니어도 돼. 한 명만 위에 올라가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되게 사람 몸이라고 하는 게 이미 100kg짜리 100명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못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지.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람 몸에 이제 바깥쪽에서 그렇게 누르고 있지만 안쪽에서 혈관이나 이런 데를 따라다니는 이 혈류들이 있잖아. 걔네들이 밖으로 이렇게 막 나가려고 하거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맞먹으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공간에. 이게 조금만 변화가 생겨도 되게 인간은 금방 느껴. 산 위에 높은 데 만약에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일기압보다 더 낫단 말이야. 왜냐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이 공기 기둥들이 사람 위쪽으로 있는 모든 공기 기둥들이 사람을 누르는 힘이 일기압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산 위에 올라가.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 머리 위로 있는 공기들이 희박해지기 시작하잖아. 한 예를 들어서 5km만 올라갔다고 해봐봐. 대부분의 공기는 요 밑에 많이 모여 있다고. 그지? 대륙권 바로 밑에. 10km 구간에 대부분 다 뭉쳐 있는데 더군다나 밑으로 갈수록 공기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5km만 올라가도 있잖아. 위에 기둥들이 적어. 그러니까 기압이 확 떨어져. 그걸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알려줄 거야. 확 떨어지니까 사람이 뭐가 느끼냐면은 막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나. 사람 몸 안에서 밖으로는 막 분출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르는 힘이 확 줄어버렸잖아. 압력이.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귀가 윙 멍한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또 그런 데서 또 살다 보면 또 익숙해지긴 해. 사람 몸이 그걸 조절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몸은 일기압에 딱 맞춰져 있어. 일기압에 맞춰져 있다고 해. 자, 일단 공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일반적인 유체, 특히 액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러한 그릇 안에 이렇게 이러한 그릇 안에 유체가 들어있어. 액체라고 해볼게. 액체. 뭐 물 포함해서 액체라고 해볼게. 그래서 밀도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은 로 액체 이렇게 놓을 거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물의 밀도는 거의 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때?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야. 물 같은 경우에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 같은 경우에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1g에 해당되지. 물론 이게 조건이 있어. 4도씨 1기압이야. 4도씨 1기압. 응? 왜 그래? 화났어? 누구야? 현재 화났어? 현재 화났나 보다. 현재 잘 들리냐? 네. 현재야, 잘 들려? 네. 나가버렸나? 아닌데. 현재 잘 들려? 네, 들려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응? 잘 안 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현재는 지금 노트북으로 바꿔갖고. 현재야, 잘 들려?
이 녀석 봐라. 대답이 없네. 채팅 쳐봐. 현재야 잘 들리나? 안 들리나? 형기는 잘 들려? 네. 은규는? 들려요. 현재 지금 헤매고 있나 본데? 현재는? 아 들려? 근데 네가 지금 얘기하면 나한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맞아?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아. 알았어 일단은. 자 봐. 그래서 사도시 일기압에서는 보통 물은 밀도가 이거야. 근데 일반적인 액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보통 여기 공기가 있어 지금. 공기 압력이 지금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압력이 변하는지에 대한 식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유체역학을 공부를 하려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상상을 해봐. 어떤 상상을 하냐면은 깊이가 한 h쯤 되는 이렇게 원기둥을 하나 상상을 하세요. 그냥 이 액체로 돼 있는 거야. 깊이가 한 h쯤 되는. 그다음에 이 단면적은 뭐 a라고 놓을 거고, 여기도 단면적. 그냥 상상을 하는 거라고. 전체가 똑같은 액체로 차 있는데 그냥 상상을 좀 하는 거라고 해. 그러면 얘네들은 실제로는 가상의 경계거든. 그러면 왔다 갔다 해. 여기 있는 게 여기로도 가는데 여기 있는 게 또 밖으로도 빠져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컵 같은 데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를 이렇게 자기가 상상을 하는 가상의 어떤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은 없지만 계산상의 편의 때문에 원기둥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 놓고 물 분자가 움직이는 게 보여? 물 분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보이진 않지. 거의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어떤 양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네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적으로 평행 상태니까 얘 질량 중심을 잡아가지고 얘네들 전체 질량이 밑으로 mg라고 했을 때 얘가 외력의 합이 0이어야지 아무튼 R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는 압력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P0라는 압력이. 자, 중간중간에도 압력은 존재를 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을 보면은 이런데 만약에 압력이 면의 수직 방향이니까 옆면에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런 압력이 뭐 P'이라는 압력이 있다고 하면 이 테두리를 따라서 반대편에도 또 이렇게 P'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압력은 상쇄가 된단 말이야. 자, 압력이라고 하는 게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지. 그러면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옆면들 이 테두리는 어차피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같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적인 옆면을 곱하게 되면은 그 힘들이 다 상쇄가 돼.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있을 거냐면 밑에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요 면. 압력은 방향성이 없어. 우리가 공기 분자를 이렇게 하나를 그리잖아. 그럼 압력이 어떻게 가야죠? 사방에서 가해지는 거야. 압력은 스칼라야. 입체적으로 사방에서 그 점에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거지. 방향성이 없어. 그럼 이쪽에서도 뭐 힘이 다른 방향일 수도 있지만 수직으로 가는 것만 우리는 고려를 하니까 요 H만큼 내려온 곳에서의 압력을 P라고 놓으면 알았지? 자, 이걸 다시 그림을 이제 그리면 그리면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점으로 표시를 하고 질점. 저 녀석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g라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이 P0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만큼 힘을 가하고 있어. 맞지? 위에서는. 그다음 밑에서는 위로 힘을 가하고 있어. 압력을 P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면적을 곱한 만큼 위로 하고 있는데 얘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야. 그럼 외력의 합이 0이지. 그래서 PA라는 힘과 P0A와 mg를 더한 힘의 크기의 합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잖아. 그지? 그다음 밀도라고 하는 게 액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제 부피는 지금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이게 부피야. 부피지. 단면적 곱하기 높이. 원기둥의 부피. 부피분의 질량. M. 그럼 M은 뭐가 되냐면 로 액체 A 곱하기 H가 되지.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PA는 P0A에다가 더하기 로 액체 AH에다가 G가 돼. 자, 공통으로 없어지는 게 뭐냐면 단면적 A가 사라지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식이 하나가 나왔네. 따라서 어떤 식이 나왔느냐. 깊이 H인 곳에서의 압력은 표면에서의 압력에다가 더하기 여기 보면은 로 GH 로 GH 순서로 외우는 게 좋아. 이렇게 압력이 변해. 그러니까 공기도 유체거든. 그럼 지금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서의 압력과 이만큼 내려왔을 때 압력은 달라. 근데 이 기둥만큼에 해당되는 그 공기의 밀도가 있잖아. 그다음에 중력 가스도가 있고 이 높이가 있잖아. 그럼 여기 압력에 비해서 여기에서의 압력은 요만큼 높아 사실은. 자, 다들 핸드폰으로 뭘 찾냐면은 지금부터 공기의 밀도를 한번 찾아봐. 공기의 밀도를 핸드폰으로 찾아봐. 얼마라고 나오는지. 현기가 빨리 찾아서 얘기해줘. 공기의 밀도. 표준 상태 약 1.29km kg per 미터 세제곱. 킬로그램? 29 1.29. kg per 미터 세제곱이라는데요. 근데 이거를 뭘로 한번 바꿔볼 거냐면은 그래? 그냥 놔두자. 아까 내가 물은 그램으로 따지면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했잖아. 자, 이걸 킬로그램으로 한번 바꿔볼게. 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 C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제곱이고 세제곱 미터야. 그제? 그 다음에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킬로는 10의 세제곱이니까 1g이니까 0.001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제? 그러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면은 공 3개를 떼고 나면 하나 둘 3개 1000이야 1000kg per 세제곱미터로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외워도 괜찮아. 그램 per 세제곱 센티미터는 10의 세제곱 킬로그램 per 그러니까 1g 세제곱 미터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단위 환산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서 내가 두 개를 맞춘 건데 물 같은 경우에는 1000이야. 1000kg per 세제곱 미터야. 정확히 1000배는 아니지만 그지? 1000배는 아니잖아. 여기가 1.3이 있으니까 한 1000배는 아니고 한 700배? 800배? 800배, 38에 24. 대충 한 800배? 800배 정도는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물의 밀도가 훨씬 더 커. 공기의 밀도는 아주 미세해.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 1m만큼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1m 차이가 난다고 해볼까? 그러니까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그럼 여기 압력을 P0라고 놓았을 때 1m 밑인 이곳에서의 압력은 1기압에다가 1기압 그러니까 10의 5제곱이지 10의 5제곱 뉴턴 퍼 미터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지금 저게 1.29지 1.29에다가 곱하기 중력가스도 10 잡고 높이도 10을 잡아봐 단위가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100이니까 129거든 근데 이건 10의 5제곱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게 5개야 이만큼 더해지는 건데 여기다가 129를 더해봤자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거나 뭐를 할 때 아주 많이 높아지면 상황은 많이 달라져. 아까 내가 막 5kg 이런 걸 잡았잖아. 그러면 이건 5에다가 1개, 2개, 3개니까 적어도 여기에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 공이 3개가 더 붙어. 여기에 공이 3개가 더 붙는다고 하면은 뭐 기압 차이가 훨씬 줄어들지. 완전 그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이 정도 높이 차이는 뭐 여기나 기압이 공기의 기압이 달라진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작아. 그지만 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 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대기압이야, P0야. 근데 1m만큼 들어간 지점, 뭐 10m라고 한번 해볼까? 공기는 10m라고 해봤자 별게 없어요. 아까 1m 여기다 곱하기 10 해봤자 1290인데 여기다가 1290 더해봤자 얼마나 더 높아졌겠냐. 근데 보통 10m 정도 들어가잖아. 그러면 로 물 GH잖아. 그럼 로 물이 1000이야. 1000 킬로그램으로 바꿨지. 중력가스도 10. 물의 깊이 10m. 그러면 10의 5제곱이 돼버리잖아.
10의 5제곱이면 1기압이야. 물론 이때는 우리가 수압이라고 하지. 물의 압력은 수압이라고 그래. 물의 압력은. 공기의 압력을 기압이라고 그래. 물의 압력. 근데 공기의 압력으로 아무튼 단위는 똑같으니까 해보면은 여기가 만약에 1기압이면 10m 들어가면 여기는 얘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 지점은 2기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물은 10m 깊이만큼 들어갈 때마다 기압이 높아져.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체가 밀도가 물의 예를 들어서 한 5배라고 해봐봐. 5배라고 하면은 이런 유체가 있다고 해봐. 2m만 들어가도 2기압이 돼버려요. 공기 압력으로 환산을 해버리면. 사람이 10m만 들어가도 있잖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보통 너희들 수영장 가면 그렇게 깊지 않아. 다이빙 때로 가도 그렇게 깊지 않다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은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요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지. 선생님은 수영 자체를 못하니까 들어가면 있잖아. 몇 미터만 들어가도 있잖아. 수영을 대충 배운 사람들은 못 올라올 수도 있어. 죽어. 압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외워야 되는 공식이 자, P는 P0 더하기 로지 H다. 이 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체의 밀도다. 이 공식을 뭐 해야 된다?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된다. P는 P0 더하기 로지 H. 거의 아마 배워본 적이 없을 거야. 유체과학은 지금 거의 다 처음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P는 P0 더하기 로지 H. 자, 저걸 가지고 이제 부력을 하나 설명을 좀 해줄게. 부력. 부력. 뭔가 떠오르려는 힘이지. 떠오르려는 힘이야. 자, 부력은 뭐냐? 자, 여기 이제 물로 한번 해볼까? 물이 아니어도 돼. 자, 액체의 밀도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어떤 물체를, 원기둥 모양의 물체를 이렇게 놓았더니 일부는 가라앉고 일부는 떴어. 일부는 가라앉고 일부는 떠 있다고. H만큼 가라앉아 있고 일부는 떠 있어. 일부는 떠 있다고 해. 자,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지금 1기압이거든.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거 공기야. 공기라고. 그러면 거기나 이 지점이나 여기도 1기압이야. 아니 어떤 물체 넣었어. 이거 뭐 한 몇 센치밖에 안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밑에 왔다고 해서 뭐 1기압보다 아주 미세하게는 커졌겠지만 우리가 인식할 만큼은 아니라고. 똑같이 1기압이라고 이제 보고. 그러면 여기서의 압력은 어떻게 된다? 여기를 P0라고 놓으면 P0 더하기 로즈 H. 이걸 지금 배웠던 거지. 깊이 이만큼 들어왔을 때. 근데 이런 물체가 지금 이 액체 안에서 지금 떠 있어. 일부는 잠겨 있고 일부는 떠 있다고 해. 일부는 잠겨 있고 일부는 떠 있어. 그러면은 자 봐봐. 얘가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점을 찍어 보면 얘 질량이 있을 거야. 얘는 mg만큼 지금 지구가 잡아 당기고 있어. 그다음에 얘가 역시 P0 여기 면적을 A라고 놓을게. 단면적을 P0 A만큼 누르고 있어.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위로 PA로 이렇게 하고 있어. 아까 그린 그림이지. 아까 그린 시기인데 이번엔 물체를 직접 집어넣은 거야. 좀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다시 한번 해볼게. mg는 놔두고 PA도 놔두고 얘를 거꾸로 올릴게. 얘를 거꾸로 올리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P0A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아래로는 mg가 되고 위로 환산을 해보면 PA 빼기 P0A가 된다는 거지. 맞지? 여기까지 하는 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지. 자, 이랬을 때 중력을 제외한 윗방향으로 외력의 합이 이거거든. 윗방향으로 외력의 합.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냐? 이거를 부력이라고 이름을 붙여. 어떤 물체를 잠갔을 때 그 물체의 중력 말고 나머지 이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윗방향으로의 알자임. 윗방향으로 알자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부력이라고 불러. 부력. 보통 책에는 이렇게 많이 안 써 있긴 한데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거야. 이걸 부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부력은 우리가 B라고 많이 써. 그리고 여기서 A가 앞으로 나오면 P-P0잖아. 근데 이 식을 봐봐. 이 식에서 P-P0가 뭐냐면 로즈 H야. 로즈 H. 근데 이 A하고 H가 여기 부피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제. 그러니까 이 잠겨 있는 물체의 전체 부피가 아니라 전체 부피는 아니잖아. 잠긴 부피지. 이 부분은 우리가 잠긴 부피라고 쓸 수 있잖아. 잠긴 부피. 그래서 여기가 로지 V로 바뀌면서 여기에 잠이라고 쓸게. 그러면은 요거는 부력이다. 잠긴 부피. 전부 부피가 아니라 잠긴 부피만 따지는 거야. 이걸 부력이라고 불러. 부력. 쉽게 말해서 떠오르려는 힘이지. 어쨌든. 누르는 힘도 있지만 떠오르려는 힘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친 알자는 어쨌든 떠오르려고 하겠지. 왜? 충력이 있으니까 아랫방향으로. 알자는 반드시 윗방향이 돼야 돼. 그래서 아무튼 두 개, 이 합력을,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합력을 떠오르려는 힘, 부력이라고 한다. 로지 V. 이것도 외워야 돼. 로지 V. 이게 부력이야. 이런 걸 이해하면은 그 얼음 같은 게 북극에 가면 이게 굉장히 이게 얼음이 떠오르잖아.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그래 얼음은. 어쨌든 그래서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양 같은 거 잠긴 양이 얼마인지 이런 거 계산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이거 외워. 부력 로지 V 잠긴 부피. 여기 지금 유체각은 다 처음 배우잖아. 처음 배우니까 하나씩 기억을 해가면서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체학학에서 다음 거는 뭘 좀 배워야 되냐면은 파스칼의 원리라는 게 있어. 파스칼의 원리를 배우고 그다음에 뭘 배울 거냐면은 연속 방정식을 배울 거야. 연속 방정식을 배우고 그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베르누이 방정식. 이 두 개는 하나의 그림에서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이제 파스칼의 원리 먼저 설명을 해줄게. 자, 유체를 이용하는 건데 유체를 이용하는 거야. 아 그리고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렇게 저수지에 호수야 여기 물이 지금 막 있는데 슈퍼맨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자기가 엄청 힘이 세다고 빨대를 이렇게 꽂아놓고 여기서 흡입하기 시작했어. 흡입. 근데 빨대의 길이가 13m야. 물이 쭉 빨리 올라올 건데. 그럼 이 물을 빨 수 있을까? 현기, 빨 수 있어? 빨대로 빨아서 슈퍼맨은 물을 마셨다, 못 마셨다? 안 되나? 그러니까 왜? 이유를 설명해봐. 그, 그, 그 물이 10m 정도까지 밖에 못 올라가지 않나? 왜? 그 있잖아요. 그 기압 차이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음. 1기압이고, 저기 0기압 만들면은 슉 하고 올라가서 한 10m 정도 하지. 자 여기다 주둥이를 대면 이 안에 공기가 있지. 실제로 이 슈퍼맨은 물을 빠는 게 아니라 이 공기를 흡입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야. 맞아, 네 말이 맞는데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야. 진공 상태로. 근데 여기는 다 1기압이잖아 지금. 여기도 1기압이야 지금.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점도 1기압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1기압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지금 공기를 다 흡입을 해버렸잖아. 공기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여기는 압력을 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1기압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물들이 빨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채우는 거야. 이 지점을 여기 같은 높이를 1기압으로 맞추기 위해서
물이 쭉 올라가는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물은 몇 미터? 10m가 1기압을 나타낸다니까. 여기는 여전히 진공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흡입력이 좋아도 힘이 좋으니까 흡입해가지고 이 공기를 싹 없애는 거는 슈퍼맨이 할 수가 있어. 근데 13m를 공기를 없앴어. 그럼 주둥이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야. 슈퍼맨의 입이. 근데 물은 10m까지밖에 안 올라와. 왜? 여기를 일기압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절대 여기 3m만큼 밑에까지만 물이 올라오고 더 이상 슈퍼맨은 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야. 니들이 이 빨대를 가지고 음료수를 마실 때도 똑같은 거야. 빨대를 우리가 빠는 행위 자체가 음료수를 빨아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빨대에 차 있는 공기를 없애고 있는 거지. 공기를 없애면은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쭉 빨리 올라오는 거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는 방식이야. 자, 이제 파스칼의 원리는 뭐냐면 유체를 이용하는 건데, 자, 이런 U자관을 만들었다고 해봐. 근데 한쪽은 조금 좁고 한쪽은 좀 넓어. 그 유체를 채워. 이게 물이든 뭐든 뭐가 있을 거야. 유체를 채워.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같은 높이여야 돼. 이게 다 차 있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당연히 일기압이면 당연히 여기도 일기압이어야 되니까. 여기는 나머지는 다 공기잖아. 나머지는 다 공기야. 여긴 유체가 지금 액체가 지금 차 있지.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단면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여기 단면적이 있을 건데 이 단면적을 A1이라고 놓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A2라고 놓아볼게. 여기서의 단면적은 A2. 그럼 여기서 F1이라는 힘을 가했다고 치자. 여기서 F1이라는 힘을 가했어. 그럼 여기서 압력은 얼마냐면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A1분의 F1이야. 힘은 여기에서만 가했어. 힘은 여기서만 가했다고 해. 그러면은 이 유체는 이 힘을 쭉 전달을 한단 말이야. 압력이 이제 깊이에 따라 달라지겠지. 쭉 달라지다가 이렇게 해주고 아무튼 같은 높이에서는 압력은 무조건 똑같은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같은 높이에서는 이런 데서는 압력이 다 똑같다는 거라고. 다 똑같아 지금 압력은. 압력은 다 똑같은데 그럼 여기서의 압력도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의 압력도 똑같아야 돼. 그리고 내가 말했지 압력은 벡터가 아니야. 스칼라야. 그래서 여기서 누르는 거나 이 표면에서 여기 육체 쪽에서 얘를 이렇게 미는 힘이나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건데 그럼 여기서 얘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를 F2라고 놓아볼게. 그 가는 힘을. 그러면은 압력은 똑같아야 돼. 같은 높이에서.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이게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야. 저 원리는 P는 P0 더하기 로지 H로 설명을 한 거야. 예. 다 공기고 다 공기니까 높이가 같아야지 같은 기압인 거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쪽에 전달되는 힘을 보니까 F2인데 이 F2는 A1분의 A2에다가 F1이 되는 거지. 이게 파스칼의 원리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보면은 A2가 A1보다 커. 그러니까 당연히 힘도 F2하고 F1을 비교하면은 F2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작은 힘을 가해도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 면적을 좀 많이 키우잖아? 그러면 이 위에다가 자동차 같은 거 올려놓고 이 자동차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얘기지. 자동차를 들어 올릴 만한 힘을 만들어주면 돼. 이 면적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힘을 적당히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전달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스칼의 원리라고 불러. 파스칼의 원리. 이때 사용하는 이 유체는 비압축성. 비압축성이라는 게 뭘까? 너희들이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를 가득 채우는 뭔가 그릇 같은 걸로 얘를 누르잖아? 그럼 이 물이 압축이 되냐? 은규야, 압축 돼야 안 돼, 물이? 네? 물이 압축이 돼야 안 돼. 한 번도 실험 안 해봤어? 네, 오늘 한번 해봐. 네, 오늘 한번 해봐.
그릇에다가 물 담아놓고 다른 그릇으로 크기가 거의 유사한 그릇으로 여기 넣어가지고 물을 한번 눌러봐. 안 눌려. 압축 안 돼. 물이 압축이 되질 않아. 그런 걸 비압축성 유체라고 불러. 공기 같은 경우는 기체는 압축이 잘 되지. 보통 액체가 압축이 잘 안 돼. 변형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양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비압축성 육체 같은 경우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만족을 하고 일반 물리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비압축성 유체야. 압축적이지 않은 유체를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아. 일반 물리에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원리도 좀 이해를 하면 나중에 너희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 풀고 할 때 배우면서 이론을 지금 잘 배워놔. 이론 잘 배워놓고 학교 가가지고 다시 배우면서 이제 과제 같은 거 할 때 열심히 풀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가끔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 올려도 돼. 선생님이 시간 있을 때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봐봐. 일단 이런 물관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물관이 있다고 해볼게. 여기는 약간 좁은데 갈수록 뭐 이렇게 가다가 좀 넓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 물관이 있어. 요 안에 물이 들어있어. 수도관 같은 거에 지금 일부를 내가 잘라서 그렸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지면은 여기 있다고 해볼게. 물론 얘가 바닥에 붙어있고 얘가 하늘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여기저기에 이렇게 관이 막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높이를 h1이라고 하고요. 중심의 평균 높이. 여기를 높이를 h2라고 한번 놓아볼게. 이번에 고대 그 편입시험에서 역대 한 번도 유체역학 문제가 안 나왔는데 나왔대. 내가 수빈이한테 내가 예전에 찍어놓은 강의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보라고 했거든. 유체역학을 열심히 봤는데 첫 해라서 그런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체역학을 공부를 안 하면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못 풀지. 공부를 해야지 푸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공부해야 돼. 자, 여기에 지금 단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단면적을 A2라고 놓아볼게.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뭔가 물이라고 생각해. 물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일부러 자른 거라니까. 여기서 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 물이 나오고 있어, 여기서도. 옆에 계속 있어도 돼.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DT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쪽에서부터 넘어오고 있는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만큼이 이 안에 차 있다고 한번 해볼게. D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요 부분 바깥에서 요만큼을 밀고 들어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지?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밀고 들어왔는데 밀고 들어오면 여기서도 저 양에 해당되는 만큼이 이만큼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양과 이 양은 같아야 돼.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밀면은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런 얘기야. 비압축성이니까. 여기는 양에는 전체 양에는 변함이 없어.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디테일한 시간 동안 밀고 들어오면 물이 그럼 이만큼이 여기서 밖으로 나갈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 유체가 움직이는 속력을 V1이라고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체가 움직이는 속력을 V2라고 놓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V1 DT가 되겠지, 당연히. DT라는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길이는 V2에다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 DT가 되겠지. 진도가 좀 빨라졌지, 갑자기. 아니 어쩔 수가 없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세 분 안에는 어쨌든 연력학까지는 니네가 배우고 그래도 대학을 가서 1학기를 마쳐야 되니까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빨리빨리 다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속도를 조금 높이고 있는 거야. 양이 갑자기 많아진 거지. 현기는 근데 왜 강의 안 보고 왔어? 지금 너 요즘 나 안 본다고 지금 배째는 거지? 아이 설마요. 그런 거 같은데? 아이 어? 그냥 요즘 학원은 잘 있냐?
아마요? 아마 잘 있어? 네. 그래. 선생님 여기 학생 수 벌써 7명 됐는데 예? 많아졌지? 되게 많아졌네. 그지? 네. 오픈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 하루에 한 명. 맨날 처음에 빵명이었지 당연히. 빵명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신경을 쓰니까 아무래도 선생님 여기 지금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 자 봐봐 지금 이런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이만큼이 들어오면 이만큼이 나오는 거야 밖으로. 그걸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럼 이 양과 이 양은 서로 똑같아야 돼. 그러면은 아주 짧은 거니까 이 두께가 조금 달라지는 거 이거 무시하라고. 이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두께야. 알았지? 그러면 저기 부피가 얼마냐면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그 다음에 저기서도 단면적 곱하기 높이잖아. 원기둥이랑. 원기둥이랑 생각하면 돼. 두께가 좀 달라져도. 그럼 dt는 약분이 되잖아. 그러지? 그래서 단면적과 거기에서의 속도, 단면적과 거기서 유체의 속도 등 위치가 변해도 곱은 똑같다.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단면적과 속도를 곱하면 일정하다. 이런 얘기야. 알았지? 비압축성 유체일 경우에 그렇다고 해. 그 다음에 점성 같은 것도 없어야 돼. 점성. 꿀 봐봐. 꿀. 꿀은 끈적끈적 하잖아. 얘도 비압축성이긴 하거든. 근데 점성이 엄청 많아가지고 얘네들은 있잖아. 막 이렇게 서로 움직일 때 막 서로 막 그 안에서 막 회오리셋이 돌기도 하고 막 그래. 회전성이 있어. 이런 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얘네들이 밀어 넣으면은 이게 계속 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서로 엉기기도 하고 막 회전도 하고 막 어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도 무시. 이런 유체를 지금 쓰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물 같은 유체 그런 걸 쓰고 있는 거지. 휘발유도 뭐 상관없고 기름 같은 거. 그래서 단면적과 거기를 통과하는 속도가 곱이 항상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연속 방정식이라고 불러. 유체역학에서의 연속 방정식. 저거를 유체역학에서의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거 1시간마다 다시 껐다가 다시 켜야 돼. 지금 14분 후에 종료된다고 써 있어. 이거 옛날에 이거 구글 미트는 안 그랬는데 얘도 그러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거 쓰는 건데 줌 쓰면은 줌은 15분마다인가 그래. 이거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1시간 지나면 지금 이제 이러는가 봐. 나도 이거 정말 오랜만에 써보는 거라. 아, 이 새끼들이 전부 다 돈 받는 일하고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 연속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는 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니네들 그거 샤워기를 보면은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져 있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물살이 좀 세지. 왜 세? 당연한 거지. 이 구멍 하나를 보면은 이 구멍 하나가 면적이 작아. 그러니까 A하고 V가 일정한데 곱한 거가 일정한데 A가 작으니까 V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샤워기의 원리가 바로 연속 방정식이야. 샤워기의 원리가 연속 방정식. 샤워기의 원리가 연속 방정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틀잖아. 수도꼭지를 우리가 이렇게 수도꼭지를 이렇게 틀면 수도꼭지를 틀면은 수도꼭지에서 이제 물이 흘러 나오잖아. 그럼 처음에는 여기가 수도꼭지의 끝이야. 그럼 물이 이렇게 물의 모양을 너무 세게 틀어놓지 말고 적당한 크기로 틀어놓잖아.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좁아들어. 집에서 한번 봐봐. 이게 갈수록 이게 작아져. 이게 물이야. 이 부분이 다 물인데 이 부분에 물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단면적이 계속 줄어들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여기서의 물의 속력에 비해서 여기서의 물의 속력은 다시 당연히 중력 때문에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 V'이 V보다 크거든. 근데 여기서의 단면적은 A고 여기서의 단면적은 A'이라고 하면 AV와 A', V'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이 속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A하고 A'을 비교했을 때 A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초입구의 이 단면적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줄어든다고. 이 단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때문에? 그걸 연속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재밌지? 재미없냐? 형기야 재밌지? 아마요? 재미없냐? 너 지금 어디서 듣고 있냐? 저 집에서요. 집에서 듣고 있냐? 저런 원리야, 저런 원리. 자, 이제 하나 더 유도하고 지금 몇 분 남았어? 종료 11분 전인데 유도를 하고 좀 다시 쉬었다가 껐다 켜가지고 다시 할 건데 이 그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방정식 중에 하나 연속 방정식도 중요한데 유책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방정식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베르누이 방정식을 좀 유도를 해볼게. 지금 얘가 밀려 나오려면 이쪽에서 힘을 가하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기 같은 거 생각하면 외부로 지금 여기에 수소꼭지 달려서 막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F2라는 힘이 이쪽에 작용하고 있을 거야. 얘는 밀고 있고 얘는 이제 이쪽도 물론 힘이 있지만 그거는 작용 반작용으로 내부는 다 사라지고 양끝만 본 거야. 여기하고 여기만. 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유도했던 식 고등학교 때도 내가 많이 썼지. 자, 비보존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 더하기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고 하는 식이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이 F1과 F2라는 힘은 비보존력이야. 우리가 보존력은 중력, 만유인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2학기 때 부분에 해당되는 전기력, 쿨롱 힘.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 가지 힘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이외의 힘들은 일반 물리 단계에서 그 현대물리 쪽에 저쪽 뒤에 맨 마지막 쪽에 가면은 보존력에 해당되는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힘은 다 뭐다? 비보존력이다. 그럼 저기 지금 F1이나 F2도 당연히 비보존력이지. 공기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힘? 비보존력이야. 유체가 누르는 힘? 비보존력이야. 그게 무슨 뭐 보존력이겠어? 다 비보존력이라고. 그럼 여기서 비보존력의 한 일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은 이 부분은 힘의 방향과 변위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비보존력의 한 일은 F1 곱하기 V1 dt가 되지. 그 다음 여기는 얘가 오른쪽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누르니까 근데 힘은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18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일은 변이의 크기에다가 힘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0도 또는 180도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F2에다가 V2에다가 dt가 되지.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비보존력의 한 일이야. 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지금 얘가 여기까지 간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의 질량은 똑같아. 밀도가 똑같고 부피가 똑같으니까 질량이면은 나중 위치 에너지 mgh2 빼기 mgh1 이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야. 위치 에너지 변화. 이게 위치 에너지의 변화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그대로 쓰면 되잖아. 2분의 1 m에다가 v2의 제곱 마이너스 들어가는 부분 2분의 1 m에다가 v1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지? 이런 식이 성립을 하지. 당연히 성립을 해야 돼. 이 식을 적용을 한 거야 지금. 그 다음 밀도 뭐 로라고 그냥 쓸게. 액체의 밀도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저기서 A1 V1 dt분의 저기 M1 M 이렇게 되지. M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이 M 대신에 여기다가 이거를 곱한 걸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F1 V1 dt 몇 분 남았어? 자, 빼기 F2 V2 dt 그 다음에 로에다가 A1 V1 dt 이게 M이야. 그 다음에 괄호를 해버릴게. M이 다 있잖아 지금. GH2 빼기 GH1 더하기 2분의 1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양변에서 V1 dt V1 dt를 약분을 할 수가 있어. 아 잠깐만. 아니야. 여기가 다르지 지금이. 아니야. 밀도가 지금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밀도는 밀도가 아니라 압력으로 써야 돼. 여기서의 압력을 P1, 여기서의 압력을 P2. 그러면은 P1은 단위 면적이 A1이지. A1분의 F1. P2는 A2분의 F2. 그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게 P1A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가 P2A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리고 아까 얘가 같다고 그랬지. A1 V1 dt, A2 V2 dt는 부피가 똑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지금 A1 V1 dt, A2 V2 dt, 그 다음에 A1 V1 dt. 약분이 가능하네? 그래서 남은 거가 A1 V1 dt 다 없어지니까 P1이 남아. 여기는 뭐가 남냐면은 빼기 P2가 남아. 그 다음에 이만큼이 다 약분이 됐어. 그럼 로가 남아. 그 다음에 GH2 빼기 GH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에다가 V1의 제곱이 이렇게 남는 거지. 맞지? 자, 첨자가 원으로 되어 있는 걸 다 좌변으로 움직일게. 그러면 P1.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한 거 좌변으로 보낼 거야. 로 GH1. 그 다음에 이거. 원 첨자 붙은 거. 전개하면은 2분의 1 로에다가 V1의 제곱이 되지. 자, 이거랑 얘를 우변으로 보내면 P2. 그다음에 이거 전개하면 그대로 플러스네. 로 GH2. 그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은 2분의 1 로에다가 V2의 제곱이지. 자, 봐봐. 1, 2. 이것도 일정하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공식을 하나를 유도했는데, 이 첨자를 떼면 P 더하기 로 GH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로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뭐하다?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베르누이 방정식도 유도를 했다. 이게 이번에 편입시험에 나왔다던데. 베르누이 방정식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자,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만큼 여기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끝부분에다가 살짝, 끝부분이 아니어도 돼. 살짝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 콕을 달아. 여기서 이렇게 콕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풀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었을 때 이때 속력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 물론 이 H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표면에서의 단면적도 알긴 알아야 돼. 뭐 A라고 놓고 여기 단면적은 굉장히 작겠지. 나오고 있는 단면적은 굉장히 작을 거 아니야.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착각하지 말게요. 이게 액체가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여기가 다 공기야. 여기도 다 공기잖아. 그러면은 이 H만큼의 높이 때문에 여기서 압력이 P0면은 여기도 이 구멍을 향해서 물 쪽을 향해서 공기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겠네. 이것도 B0야. 내가 이 높이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 공기 같은 경우는. 알았지? 전체가 다 공기인데 뭐. 그러면은 얼마의 속력으로 나오겠느냐?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풀어봐. 알겠지? 그리고 방을 다시 쉬는 시간 이후에 만들 테니까 다시 거기로 다시